아빠 2부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선승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언젠간 도착해야 할 목적지처럼 생각하곤 하죠.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많은 걸 이루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이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결과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커다란 성취보다 하루의 작은 웃음 하나,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되어줄 때도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순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에, 내일보다 오늘에 조금 더 마음을 두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들을 오래 누리려면 당연히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건강 팩트체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운동은 해도 되는 건지, 비수술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많은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앞서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83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그리고 너튜브 댓글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와,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치료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방법들은 곧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남겨주신 문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도라에몽님께서 허리를 바르게 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허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요추 전만이라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등 허리 쪽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자세가 가장 뉴트럴한 자세거든요. 네. 그거를 살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사실 그만큼 수건 정도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놓고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만을 살려주는 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뒷판보다는 그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온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허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 허리 모양대로 생긴 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자에다가 허리를 기대서 앉게 네. 되면 허리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선생님도 그런 의자 쓰세요? 아, 그럼요. 오. 저 의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자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나님께서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허리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더 높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확률이 확실히 좀 높아지나요? 그럼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는 다 이어져 있거든요. 목에서 네. 등, 허리까지. 그래서 척추 정렬이 한 군데서 틀어지면 그 위나 아랫 부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목에 있다 하면 허리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스크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 디스크만 안 좋아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척추 전체의 디스크들이 다 안 좋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도라에몽님과 이루나님께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문자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먼저 시행하는 치료들은 보존적인 치료예요. 신경주사요법이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같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종류도 많아요. 내시경이나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 저주파, 풍선 확장술 같은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요.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시술들을 저희가 보통 추천을 해드리게 되죠. 그런 치료를 해봐서도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 이전에도 많은 단계를 또 거칠 수가 있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반대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나의 상황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럼 수술을 결정할 때 좀 어떤 부분을 보시고 기준을 삼으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6주에서 3개월까지 했는데도 증세 후전이 없는 경우를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저희가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요즘 인터넷만 봐도 그러니까 허리에 좋다는 운동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곤 하거든요. 걷기도 좋다, 뭐 수영, 필라테스, 말씀하신 스트레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좀 그래도 안전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수영은 참 허리에 좋은 운동이에요. 정말 좋은 운동인데 네. 문제는 수영은 아무리 실내 수영장이라고 해도 물이 차잖아요. 네. 그런 찬 물에 몸이 들어가게 되면 허리 근육은 반드시 경직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허리 근육이 경직되게 되면 당연히 요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뜨뜻한 물에서 수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게요. 보통은 저희가 꼭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샤워장에서 샤워기로 뜨거운 물로 충분히 허리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수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마치 자동차 예열하듯이 그렇게 하고 수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걷는 운동도 허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오,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좋네요. 맞습니다. 다 비교적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운동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운동이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나 피해야 될 운동이 또 따로 있을까요? 걷기는 허리에 도움이 되는데 러닝은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공을 받아쳐야 되는 테니스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하는 일이 많은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척추 근육을 비대칭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허리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내가 그래도 이 운동으로 인생의 낙이 이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수영처럼 그 전에 운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허리 근육을 풀어주신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 사전 작업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다 나은 건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면 디스크가 좀 치료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는 완치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보통은 달래가면서 쓴다는 식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치료의 방식을 썼더니 통증이 많이 나아지더라 하면 그 방식으로 계속 척추를 달래가면서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치료로 한 번에 낫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방법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증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아팠다가 하는 거를 보통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방이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평소 생활 습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장시간 앉아 계시고 장시간 운전하시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소 선생님께서 틈틈이 하시는 아까 1시간에 1분 한다는 맞습니다. 그 저도 스트레칭은 어떻게 좀 저도- 해보면 좋을까요? 한두 시간 진료하다가 꼭 네. 1분씩은 시간을 내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과 일어나서. 허리를 스트레칭을 해줘요. 네. 스트레칭하는 방식은 환자마다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리랑 목 주위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자세면 다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게 어쩌다가 좀 미진할 때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저도 허리 통증이 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초기에 옆에 방에 있는 신경외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신경주사를 맞아요. 맞고 물리치료를 바싹하면 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네. 크게 고생하지 않고도 그거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런 스트레칭과 필요하면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선생님의 평소 관리 방법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뭐 치료도 치료지만 재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발이라는 게 정말 디스크에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디스크는 자동차 부품처럼 이렇게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래가면서 쓴다는 개념인데 네. 우리가 보통은 척추 주위 근육의 강화를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척추의 많은 무게 부하를 담당하는 게 디스크거든요. 네. 근데 그 디스크로 가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주변 근육이에요. 우리가 척추 주위 근육이 이렇게 빵빵해지면 디스크로 가는 로드를 많이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디스크도 쉴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목부터 쭉 이어지는 척추 맞습니다. 주위의 근육들을 발달시켜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이두박근 쉽게 말해서 알통 만드는 게 가장 쉽거든요. 이게 네. 운동하면 금방 저도 만들어지는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도 네. 아 근데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있는 걸로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척추 주위 근육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장시간 우리가 보통 네. 최소 6개월 이상의 운동으로 그러면은 보통 어떤 운동이냐면 프랭크 자세라고 하잖아요. 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허리 근육에다가 웨이트를 걸어서 하는 운동들도 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건 척추 주위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플랭크는 뭐 저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처럼 뭔가 무게를 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플랭크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여자분들도 것 하시기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플랭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통증을 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도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여러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 운동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는 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와 운동 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임을 줄이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한 줄 처방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평소 허리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디스크를 예방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점 정리해 주세요. 네.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허리를 무리해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1시간에 1분 정도씩이라도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덜하면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숫자 11 기억하시죠? 1시간에 한 번 1분 동안 스트레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뼈나 관절이 좀 안 좋으면 사골국을 먹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이게 팩트인가요? 뭐 맞기는 한데요. 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골국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어떤 네.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충제를 먹잖아요. 그런 네. 보충제 정도의 보조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무슨 크게 역할을 해주거나 하진 않는다.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사골국이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정성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통증을 계속 참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적절한 치료와 운동 그리고 평소 습관 관리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 무시하지 마시고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요.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공개해 주시죠. X입니다.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누워서 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스트레칭과 어느 정도의 무게 부하를 늘려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때문에 틀렸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와, 오늘도 열심히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건강 특집 2번째 출연이셨는데 어쩜 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뭐 똑같이 1시간 놀다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부담도 안 주시고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슬슬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다음에도 출연하신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주제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허리 질환의 양대산맥이 허리 디스크하고 요추부 협착증이거든요.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네요. 오, 알겠습니다. 협착증. 다음에 또 뵙기를 한번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 나누고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만나봤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함께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몸이나 마음을 받쳐 올려준다. 이런 뜻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이 아니라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에 가깝다고 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사실 거창한 해결책보다도 수고했어, 괜찮아 이런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보셔도 좋겠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수고했다고 위로 한마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지난주 선생님의 추천곡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히 마지막 곡 추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종현의 하루의 끝. 제가 저녁 때 일과가 끝나고 자주 듣는 곡인데요. 낮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선생님 추천곡 종현 하루의 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